평양의 그림자 38화 탈옥. 피. 제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붉고 따뜻한 피.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피인지 알았어요. 방금 제 앞에서 쓰러진 사람. 1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가족 같았던 사람.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안해, 리철웅. 그리고 숨이 끊어졌어요. 눈이 풀렸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3시간 전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출근을 했어요. 1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매일 똑같이. 그런데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꿨어요. 평화로운 일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버지가 탈옥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갯는 것 같았어요. 1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버지를 체포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새 신분이야. 박정우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제부터 넌 강민수야. 서울 토박이.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 없음. 물류회사 이사로 일하게 될 거야. 저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력서, 사진만 제 얼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가짜. 리철웅이라는 사람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어요. 동생은요? 리철민은 한준서가 됐어.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게 될 거야. 부산, 서울에서 400km, 기차로 2시간 반. 가깝지 않은 거리였어요. 왜 그렇게 멀리 보내요? 안전을 위해서야. 가족이 같이 있으면 눈에 띄어. 흩어져 살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10년간 함께 싸운 동생. 이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한다니. 그렇게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리철웅은 죽고 강민수가 태어났어요. 1년 후. 오늘 아침 알람이 울렸어요. 7시 정각.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서울의 평범한 아침.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이라는 게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말렸어요. 커피 머신에서 에스프레소를 내렸습니다. 토스트를 굽고 계란 프라이를 했어요. 평범한 아침 루틴.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 TV를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4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입니다. 평화로웠어요.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로.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1년 전까지 북한 반체제 무장조직 지도자였다는 걸, 5만 명을 이끌었다는 걸. 여기선 그냥 강민수, 평범한 40대 회사원. 회사에 도착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 저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제자리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서류를 검토했어요.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박정우. 1년 만에 연락이었어요. 여보세요? 강민수 씨. 그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지금 바로 본부로 와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전화로 말 못해요. 빨리 와요. 지금 당장. 뚝. 끊어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 아무 연락 없다가 갑자기 이건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야. 뭔가 큰일이 터진 거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 가세요, 이사님? 급한 일이 생겼어. 오후에 돌아올게. 국정원 본부, 지하회의실. 박정호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 옆에 김영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아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박정호가 리모컨을 들었어요.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중국 CCTV 뉴스 화면이었어요. 긴급 속보. 오늘 새벽 중국 단동시 인근 교도소에서 대규모 탈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탈옥수는 북한 국적의 고위급 인사로 알려졌으며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였어요. 리광수.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3시간 전이에요. 박정호가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탈옥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중국 교도소에서 내부 협조가 있었어요. 경비원 3명이 매수됐더군요. 계획적인 탈옥이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냐고요? 몰라요. 탈옥 직후 사라졌어요. 근데 방향은 알아요. 김영철이 말했어요. 남쪽으로 갔어요. 한국 방향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왜요? 북한으로 가면 되잖아요. 왜 한국으로? 생각해봐요. 당신 아버지는 북한에서 버림받았어요. 1년 전에 파면당했잖아요. 돌아가면 죽어요. 반역자 취급받을 거예요. 그럼 대체 왜? 복수예요. 김영철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당신 아버지가 모든 걸 잃은 이유가 뭐예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를 체포했어요. 굴욕을 줬어요.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그런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박정호가 파일을 열었어요.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동생 리철민, 김서연, 최유진, 김영철. 이게 뭐예요? 탈옥 전에 입수한 정보예요. 당신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접선한 사람들 명단, 중국 조직폭력배, 암살 전문 킬러들, 무기상, 최소 30명에서 40명 규모예요. 설마 1년 전 작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전부 죽이려고 해요. 동지들한테 당장 연락해야 해요. 이미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김영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김서연이 전화를 안 받아요. 30분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집에도 없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생은요? 리철민은요? 부산팀이 접촉 시도 중이에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김서연 집 주소 줘요. 제가 직접 가볼게요. 위험해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야 해요.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30분 후 서울 외곽 김서연의 아파트 문이 열려 있었어요. 반쯤. 이상했습니다. 김서연은 항상 문을 잠그는 사람이에요. 저는 총을 꺼냈어요.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밀었어요. 거실이 보였습니다. 어두웠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냄새, 비릿한 냄새, 피 냄새. 불 켜요. 김영철에게 말했어요.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불빛이 거실을 비췄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 위에 누군가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이었어요.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생기 없는 눈, 텅 빈 눈, 가슴에 총상이 3개, 피가 소파를 적시고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저는 달려갔어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그녀의 볼을 만졌어요. 서연아! 서연아! 일어나! 반응이 없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어요. 죽었어요. 김서연이 죽었어요. 최소 2시간 전이에요. 김영철이 뒤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늦었어요. 물이! 그녀의 손에 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종이 펼쳤어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머지도 곧 보고 싶었다 아들아. 아버지, 저는 종이를 구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김영철 전화. 여보세요? 뭐라고요? 알았어요.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끄는 김영철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뭐래요? 최유진 호송팀이 공격받았어요. 매복이었어요. 차량이 폭발했고 최유진은 납치됐어요. 두 번째, 동생은요? 동생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연락이 안 돼요.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부산이요. 동생이 위험해요. 직접 가야 해요. 4시간을 달렸어요. 시속 160km. 과속 카메라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부산, 동생 집 앞에 도착했어요. 작은 빌라, 401호. 문을 걷어찼습니다. 쿵! 잠금 장치가 부서졌어요.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거실이 엉망이었습니다. 의자가 넘어져 있었어요.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벽에 핏자국,
싸움 흔적이 역력했어요. 늦었어. 바닥에 뭔가 있었어요. 휴대폰. 동생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어요.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1시간 전.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신호음. 1번, 2번, 3번. 여보세요? 그 목소리. 평생 잊을 수 없는 목소리. 차갑고 날카로운. 아버지. 왔구나, 철웅아. 아버지가 웃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동생은 어디 있어요? 동생한테 뭔 짓을 한 거예요? 걱정 마라. 살아있어. 아직은 만약 동생한테 손끝이라도 대면. 뭘 어쩔 건데? 아버지가 비웃었어요. 너 혼자 뭘 할 수 있어? 10년 전에도 못 이겼잖아. 이를 악물었어요. 원하는 게 뭐예요? 간단해. 네가 와라. 혼자. 그러면 동생은 보내주마. 거짓말이죠. 어차피 둘 다 죽일 거잖아요. 믿든 말든 선택은 네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24시간 줄게. 오늘 밤 자정까지. 위치는 문자로 보내마. 기다려요. 아버지. 뚝 끊어졌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밤 자정. 인천항 7번 창고. 혼자 와라. 경찰이나 국정원 얼씬거리면 동생은 죽는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인천항. 자정까지 6시간. 3시간 후 서울 안전가옥. 박정호와 남은 요원들이 모였어요. 현황 정리합시다. 박정호가 말했어요. 김서연 사망, 최유진 납치, 리철민 납치. 하루 만에 우리 쪽 피해가 너무 커요. 적 병력은요? 추정 30에서 40명. 중국에서 데려온 용병들이에요. 전부 전직 군인 출신. 장비도 빵빵해요. 저는 지도를 바라봤어요. 인천항 7번 창고. 바다 근처. 인적이 드문 곳. 혼자 가면 죽어요. 박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아요? 그래도 갈 거예요? 동생이 있어요. 안 갈 수 없어요. 그럼 방법을 바꿉시다. 당신이 미끼가 돼요. 겉으론 혼자 가는 척하고 우리가 멀리서 포위해요. 들키면 동생 죽어요. 안 들키게 할게요. 김영철이 나섰어요. 창고 주변에 스나이퍼 배치할 수 있어요. 500m 밖에서. 열화상 스코프 쓰면 탐지 안 돼요. 저는 생각했어요. 위험해. 하지만 혼자 가는 것보다는 나아. 이게 최선이야.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동생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저보다 동생 먼저 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박정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밤 9시. 자정까지 3시간. 준비합시다. 이번엔 끝을 봐야 해요. 아버지, 당신이든 나든 다음 화 예고. 인천항 7번 창고. 아버지와의 최후의 대결. 이번엔 끝을 보자, 아버지. 동생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모두 죽을까? 39나. Coming soon.